금융시장이 많이 불안하죠. 곧 거품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본주의 붕괴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도 가끔 듣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비트코인 영향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이자 한 푼 나오지 않은 가상자산이 1억 원씩이나 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대는 이성적인 판단 기준이 상실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뭐 부동산 PF로 인한 건설회사 자금 갱색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물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또 돈이 없습니다. 내수 소비, 통장을 열어서 내가 소비를 할 만한 여력들이 다 경제 주체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도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런데 뭐 미국도 좋아 보이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 엄청 안으로 많이 골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지금 많은 이런저런 뭐 선거판입니다. 선거 중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툭 터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경제 위기, 뭐 경기 침체에서 끝나지 않고 자본주의 붕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곧 달러 붕괴,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즉 달러 패권이 만약에 무너지면 이건 전 세계가 그 가운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정말 경제 약소 국가이거든요.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자주 나오고 요즘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종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 그렇다면 자본주의 종말은 언제 있을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공부이고 또 재밌는 공부이고 정말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공부 함께 합니다. 그렇게 실용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제법 폼나는 정보임과 동시에 나에게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종말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경제 2대 올록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요, 이것들이 왜 생겨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자본주의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자본주의 모순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부의 불평등인 거죠. 자,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이론은요, 180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가 사상가들이죠. 이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아마 기억을 되살리면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생시몽, 프리에, 오은, 그 다음에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주의죠. 마르크스 엥겔스, 이들 가운데서 이 사회주의가 생겨나서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는 그저 말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어. 대신에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 필요해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나왔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 하면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막스죠, 마르크스. 자, 이 마르크스에 의하면요, 인간의 노동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사유재산.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노동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 사유재산이 인간을 오히려 지배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생겨난 이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자본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생산, 공동소유를 핵심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인간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모델로 대표되는 국가들이 있죠. 북유럽, 즉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있어요. 자, 그 사회주의 정당들은 막스, 레닌과 같은 공산주의와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남북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곧 빨갱이, 공산당처럼 인식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인간 사회는 물론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장 이 사악한 제도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면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했는데 지금껏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신 공산주의는 망했지 않습니까? 물론 부의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 개선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도 많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 인간 세상에서 어디 완벽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성, 그 다음에 몰락 과정을 살펴보면요,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언제 탄생했고 누가 주장했고 또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예컨대 자본주의는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나? 네이버나 구글 이런 포털이 있죠.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검색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따가 이 방송 끝나고 나면. 그런데요, 이 자본주의를 검색하면, 자본주의하고 엔터하면 언제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자본주의는 언제 그리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요, 우리의 재테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의 재테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드릴 겁니다. 자, 자본주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요, 자본주의는 인류,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인류가 탄생한 그때부터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테크를 잘하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예컨대 인류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자급자족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겠죠. 뭐 공장이 있었습니까? 뭐 식품 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는 지역과 생산품이 다양해지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바로 교환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돈이 생겨 있는 거죠. 교환을 위해서. 따라서 이것은 누군가의 아이디어나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자본주의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제 제가 크리스찬인데 성경 이야기를 잠시 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성경에서도요, 이 자본주의의 탄생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예컨대 창세기 3장 17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장 17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의 3요소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3요소가 뭡니까? 토지, 그 다음에 자본, 노동이거든요. 이 토지, 자본, 노동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 토지, 자본, 노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구절에 나옵니다.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할 때 땅은 토지죠. 그 다음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할 때 이 수고는 노동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소산을 먹으리라 할 때 이 소산은 곧 자본을 뜻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급해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 이데올로기에 적용해 보면 에덴 동산은 완벽한 사회주의였던 셈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나왔던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종말은 언제일까? 이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인류의 종말과 같이 할 겁니다. 그러겠죠? 즉, 인류의 탄생과 함께 스스로 자본주의는 생겨났기 때문에 당연히 인류의 멸망과 함께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는 인류가 살아 생존하는 한 함께 존재하고 인류의 멸망과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자본주의 붕괴와 같은 이 극단적인 정보를 믿고 따르는 것은요, 당신의 돈을, 나의 돈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본주의가 붕괴된다고 하면 돈은 물론 금이든 뭐 지금 비트코인이든 어떤 자산을 가져도 모두 휴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생산은 멈출 것이고 전쟁, 방화, 기근, 폭동 모든 질서가 붕괴되면서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가상자산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데, 따라서 그런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붕괴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요,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자본주의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성장한다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요즘같이 극단적인 정보들이 쏟아질 때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즉, 요즘같이 잘못된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질, 극단적인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 시기가 내 돈을 오히려 크게 불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인류의 멸망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 빙하시대와 같은 급격한 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한꺼번에 갑자기 멸망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금융위기, 또 자본주의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뇌피셜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사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단어에 불과하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경기 침체는 아시다시피 경기 순환 사이클의 한 국면입니다. 당연히 회복기를 거쳐 성장기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윳돈.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기다리는 것이죠. 왜? 기다리면 항상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기다렸는데 오르지 않은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물론 가장 좋은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따박따박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자본주의 붕괴, 심지어 또 경제 폭망, 이런 이야기들 가끔씩 들리는데, 자, 그 때문에 뭐 지금 투자해도 됩니까? 이런 말씀들 가끔 문의 주시는데, 물론 내일 어찌 될지 알 수 없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항상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습관,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습관, 내일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매달 따박따박 투자하는 습관만 갖춘다면 여러분께서 살아 계신 생전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테크 때문에 잘못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